예. 자,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은 베르누이의 방정식의 응용 77페이지입니다. 예. 거기에 토리첼리의 정리입니다. 토리첼리의 정리. 예. 자, 토리첼리의 정리는 지금 저번 시간에 하신 게 베르누이 방정식을 하셨는데, 베르누이 방정식을 가지고 응용을 해서 어떠한 이론을 하나 또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토리첼리라는 분이 이제 만들어낸 건데, 어떤 개념이냐면, 자, 제가 수조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수조를 하나 그리고, 수조의 밑면에 이 물이 유출되는 어떠한 유출 Z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수조는 지면에 고정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자, 이 수조에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물이 채워져 있고, 당연히 다 오픈된 공간이니까 여기에는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대기압이.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네, 여기도 똑같이 대기압이 작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수면에 면적이 있겠죠. 면적. 그리고 이 물이 유출되는 여기에 이 유출 Z의 면적이 있을 건데, 사실은 물이 유출될 때 이런 식으로 유출이 돼요. 약간 줄어드는 부분. 그러니까 현재 유출 Z의 단면적보다 약간 더 줄어드는 부분을 우리는 베나 콘트랙타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거는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이 유출 Z에 또 단면적도 있을 거다. 그리고 당연히 물이 여기서 이렇게 흘러나가면서 발생하는 유속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물이 줄어드는 또 물이 이렇게 줄어드는 유속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압력, 대기압, P1. 이쪽은 P2라고 표현할까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물이죠. 물에. 자, 이런 어떤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베르누이를 한번 일단 해보겠습니다. 베르누이. 자, 즉, 우리는 이 수조 수면의 이쪽 부분을 1지점으로 잡고, 여기서 물이 나오는 이쪽 부분의 지점을 2지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1과 2 사이에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 쓰고자 하는 과정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모르셔도 전혀 지장 없고 최종 결과값만 아시면 됩니다. 그 결과값 매우 중요한데, 어쨌든 과정은 모르셔도 되지만 제가 과정을 풀어드리는 이유는 문제를 푸실 때 베르누이 방정식을 가지고 푸실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한번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보시는 게 또 필요하니까. 과정은 모르셔도 되지만 정리하는 과정을 다른 데서 써먹으실 수는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적용시켜주기 위해서 먼저 베르누이 방정식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감마분의 P1 플러스 2G분의 U1의 제곱 플러스 Z1은, 자, 감마분의 P2 플러스 2G분의 U2의 제곱 플러스 Z2다. 이게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거죠. 자, 베르누이 방정식을 쓰자마자 가장 먼저 할 일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소거입니다. 소거. 그렇죠. 소거를 무엇을 해야 될 건지를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자, 어떤 걸 소거를 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간편한 거. 지금 비중량 서로 같은 물이니까 같을 거고. 자, 압력. P1의 압력과 P2의 압력이 지금 제가 사실 쉽게 적어 놓은 거죠. P1의 압력도 대기압 상태고, 여기서 바로 나오면서 압력이 해동됐기 때문에 역시 얘도 대기압 상태다. 그래서 P1과 P2가 동일한 대기압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소거가 되는 거죠. 네, 됐습니다. 또 소거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보시면 A1에 여기 지금 수조의 수면 단면적. 사실 수면이라는 게 단면적이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겠죠. 예. 이 수조의 수면의 단면적이 여기 단면적에 비하면 월등히 큽니다. 즉 A1이 A2에 비해서 굉장히 큰 상황이죠.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 물이 여기서 막 빠져나가고 있어도 굉장히 작은 어떤 오리피스의 구멍으로서 물이 빠져나가고 있어도 수조 수면을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물은 줄지 않죠. 물이 줄지 않는다. 수면이 줄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에 즉 U1의 유속은 그렇죠? U1의 유속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죠. 제로에 가까운 겁니다. 즉 U1을 제로에 가깝다고 보면 그냥 제로로 보자. U1을 제로로 본다면 자 여기 U1이 제로가 되면서 제로로 뭐 나눠줘봐야 다 같이 소거가 되겠죠.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소거가 다 되면. 자, 다른 부분 소거시킬 거. 우리가 보면 항상 1지점과 2지점이 같은 레벨, 같은 선상에, 수평선상에 있어서 우리 보통 이 높이, 낙차를 많이 소거를 시키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죠. 분명히 1지점의 낙차와 2지점의 낙차는 다르죠. 자, 그 낙차 부분을 한번 제가 정리해보면 지금 1지점의 낙차가 Z1이라고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2지점의 낙차가 수면으로부터 여기까지가 다시. 지면으로부터 여기까지 보고 있으니까, 지면으로부터, 수면까지 Z1, 지면으로부터 이 노즐 중심까지가 Z2가 되겠죠. 그렇죠. 이 낙차는 분명히 다르죠. 낙차가 다르기 때문에 낙차는 소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부분에 낙차가 있죠. 우리는 이 부분의 낙차가 하여튼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기호를 하나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Z1과 Z2의 차이를 H라는 기호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낙차의 차이를. 그래 놓고 한번 이제 식을 전개를 한번 해보죠. 자, 이제 나머지만 써보겠습니다. 나머지만. 자, 나머지 Z1은, 그렇죠? Z1은 뭐 남았습니까? 2지분의 U2의 제곱이 남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Z2가 남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나면 이제 이거를 왜 했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정리를 왜 했느냐. 지금 이걸 정리하는 목표는요. 딱 이거예요. 유속. 이 지점에 유속을 알기 위해서 지금 이걸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유속을 알기 위해서. 자, 유속을 어떻게 구할 거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유속을 중심으로 해서 식을 다시 한번 전개해 보면 되겠죠. 자, 이걸 그대로 끌어올려서 이쪽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속 중심이니까 이 지분의 U2의 제곱을 좌변에 놓고 그러면 이걸 넘겨주면 되겠죠. 넘겨주면 Z1 마이너스 Z2가 되네요. 자, 근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Z1에서 Z2를 뺐다. H만 남았네. 그렇죠. 아, 결론이 Z1 마이너스 Z2는 우리가 새로 만든 기호인 H가 형성이 되네요. 자, 이걸 다시 한번 밑으로 써보겠습니다. 이 지분의 U2의 제곱은 H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유속이에요. 유속이니까 일단 유속만 남겨보죠. 유속 U2의 제곱은 2GH가 됐죠. 자, 우리는 근데 유속의 제곱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유속만 알고 싶으니까 이 제곱을 소거시키려면 얘가 1분의 2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준다면 소거가 되겠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2분의 1을 전체를 곱해줘야 되겠죠. 2분의 1을 곱해준다는 의미는 다시 우리가 정리하면 이 지점의 유속은 루트 2GH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정리가 되겠죠. 우리가 알고 싶은 마지막 정리된 공식은 이겁니다. 즉, 수조에서 유출 Z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유속,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모든 유속을 정리를 할 겁니다. 모든 유속을 이걸로 구한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암기해야 될 토리첼리의 정리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나머지 필요 없고, 유속은 루트 2GH.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주 머리가 아프게 변화무쌍하게 바뀝니다.
그 바뀌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좌절을 합니다. 뭐 이렇게 복잡해. 근데 미리 그걸 한 번에 모아서 정리해 본다면 그리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토리첼리의 정리를 한번 하고 있는 중인데, 마저 하고, 토리첼리 마저 끝내고 제가 유속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어쨌든 이론적입니다. 이론적. 그렇죠. 유속은 루트 2h다. 이론적. 그럼 실제와 차이는 뭐가 있느냐? 자, 실제 유속이라고 한다면 어떤 차이에 의해서 좀 바뀌는 부분이 있겠느냐? 바로 속도 손실계수. 우리는 이 속도 손실계수를 그냥 앞으로는 속도계수라고 표현합니다. 속도계수라고 표현을 할 거고, 이 속도 손실계수를 어디에? 유속에 곱해줬을 때 실제 유속이 나온다는 얘기죠. 즉, 우리는 속도 손실계수를 어떻게 표현하냐? CV라고 호칭을 합니다. CV. 곱하기 루트 2GH를 한다 이거죠. CV 루트 2GH. 유속은. 자, 이렇게 정리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떠한 지금 수면에서 저기까지 유출이 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손실값을, 노즐에서의 손실값이 발생하는데 그 손실값을 속도 손실계수라는 속도계수라는 값으로 대변을 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자, 우리가 지금 유출 Z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유출 Z. 물이 나오는 오리피스. 작은 구멍 오리피스라고 표현합니다. 그 유출 Z의 단면적을 봤을 때, 단면적 A라고 칭하고, 이 단면적이 실제로는 그냥 단순하게 단면적 A라고 쓰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실제로는. 어떤 측면이냐? 분명히,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어떤 게 나온다? 베나 컨트랙트. 그렇죠. 이 단면적에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 단면적에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는 유량계수라는, 수축계수, 죄송합니다. 수축계수라는 거를 적용을 시켜서 이 값을 우리 CC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곱해줬을 때 유출 Z의 실제 단면적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 유속은 CV라는 속도계수, 단면적의 개념은 CC라는 수축계수를 곱해줬을 때 우리는 실제 유속, 실제 단면적을 구할 수 있다. 즉, 속도계수와 수축계수가 이제 우리는 다른 말로 유량계수라는 또 호칭을 씁니다. 유량계수. 유량계수는 보통 우리가 C라고 호칭을 하고, 유량계수는 결국 뭐냐? CV와 CC의 곱한 값이 유량계수 C다. 즉, 문제에서 너무 간단합니다. 속도계수 주어지면 유속에다가 곱해주고, 수축계수 주어지면 단면적에다 곱해주고, 그렇죠? 유량계수가 주어지면 유량계수만 곱해주고, 그죠? 이미 두 개가 곱한 값이니까. 두 개가 따로따로 주어지면 두 개 다 곱해주고. 즉, 우리가 유량을 한번 구해본다고 한다면,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유속, 최종 유량 기준으로. 그렇죠. 이랬을 때 또 다른 측면으로 유량은 수축계수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값, 거기에다가 속도계수에다가 유속을 곱한 값. 그렇죠. 아예 이게 아니라 유량은 한 번에 정리된 유량계수에다가 단면적에다가 유속을 곱한 값이 우리는 유량이 되더라. 이렇게까지 정리하면 문제에서 어떤 변수로 적용되는 것들은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유속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는데, 굉장히 다른 부분은 산재가 많이 돼 있어요. 사실은 유속이. 그래서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우선 유속은 루트 EGH다라는 우리 토리첼리의 정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
키포인트. 이 H가 뭡니까? 수두입니다. 수두. 분명히 H는 수두. 수두가 무슨 말입니까? 물의 높이. 그렇죠? 물의 높이입니다. 미터. H2O. 이거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 다른 H를 쓸 수가 없어요. 뭐 수은 H를 쓴다든지 이거는 안 됩니다. 예. 그냥 이 H는 항상 수두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 자, 이걸 한번 제가 이제 소방에서 수두 H 높이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뭐냐면 너무나 높이 올라가요. 그렇죠? 값이 너무나 높이 올라. 1기압이 몇입니까? 수두로. 그렇죠. 10.33m. 너무 높잖아요. 안 되겠다. 예를 들면 압력으로 바꿔서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거죠. 단위를. 압력으로 우리가 측정하기도 쉬우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를 압력으로 바꾸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2 곱하기, 제가 이거 그대로 써볼게요. 이 G가 중력 가속도죠. 그죠?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죠. 맞죠? 그 다음 곱하기 저 H 수두의 값을 압력으로 바꾸면 돼요. 압력을 바꾸면 10 곱하기 P가 됩니다. 이 10 곱하기 P가 H란 얘기예요. 자, 왜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이걸로 가능합니다. 자, H는 분명히 제가 수두라고 말씀드렸고 표준 대기압으로 놓고 봤을 때 몇입니까? 10.332 미터 H2O죠. 자, 압력. 지금 현재 여기에 쓴 압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쓴 이 압력은 제가 단위를 킬로그램 호스 퍼 제곱 센티미터의 단위를 써보겠습니다. 그럼 얼마인가요? 1.0332. 두 개의 단위 차이가 딱 몇 배 차이? 10배 차이네요. 그렇죠? 이 두 개의 차이가, 즉 H는 다시 10의 P에다가 10을 곱하면, 그렇죠? 이 P의 압력에다가 10만 곱해주면 H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1.033에다 10 곱하면 10.33이 딱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가 10P가 되더라. 10P가 되더라. 그래서 얘를 한번 이제 공식을 단순화 시켜야 되니까 미리 정리해 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미리 다 계산해 보는 겁니다. 계산해서 루트 밖으로 빼는 거죠. 루트 밖으로. 빼게 되면 결론적으로 얼마가 나옵니까? 1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압력만 남겠다. 매우 간단한 공식으로 바뀌죠. 자, 유속은 루트 2gh, 즉 h값 수두의 단위에서 중력가속도 곱해주고 2에다가 중력가속도 곱해주고 10을 곱해서 루트 밖으로 꺼내봤더니 14 루트 p가 되더라. 근데 이 압력의 값은 단위는 뭐다?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 센티미터의 단위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자, 물의 어떤 수두를 가지고 유속을 구하는 거를 압력으로서 유속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면 간단한데 끝이 아닙니다. 물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죠. 중요한 건. 만약에 물이 아니라면 이거 쓸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H. 자, P는 감마 H라는 거 생각나십니까? P는? 네. P는 감마 H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두의 H를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면 H는 감마분의 P가 되죠. 그렇죠. 아, 이걸 가지고 유속은 루트 2GH를 변형을 시켜볼 수 있겠네요. 자, 변형시켜 볼게요. 자, 유속은 루트 2G에 H가 변형이 됐으니까 H는 빠진 상태에서 감마분의 P가 맞겠죠. H 말씀을 왜 드렸냐? 어떤 건 H가 들어간 게 있고 어떤 건 빠진 게 있고 도대체 왜 그럴까? 지금 보면 당연하죠.
H가 변형됐으니까 빠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빠진 겁니다. 네, 감마분의 P로. 근데 이 지금 압력은 사실은 압력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압력의 차이. 압력의 차이.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지금 비중량이 들어갔습니다. 비중량이. 자, 비중량 값이 들어갔다. 어떠한 비중량을 넣어주고 압력만 넣어주게 된다면 2 곱하기 중력가속도를 곱하기 된다면 유속이 나올 거다. 다시 얘기하면 물이 아닌 수은, 알코올, 뭐 기름 어떠한 비중량을 다 넣어도 유속을 구할 수 있다. 이걸 가지면. 그렇죠. 요거는 물밖에 안 되지만. 그런 차이다. 네, 그런 차이다. 물론 우리 소방에서는 다른 걸 적용시키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알고는 계셔야 되겠다. 알고는. 자, 아까 제가 감마분의 P가 압력의 차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표현을 이 G의 감마분의 뭐 P2-P1 이렇게 압력의 차이다. 뭐 여기 1, 2는 특별히 의미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 좀 많이 써먹으니까 이렇게 좀 하긴 한 건데 1, 2는 특별히 의미는 없다. 그냥 첫 번째 압력, 두 번째 압력 뭐 그런 의미다. 네. 자, 또 이게 변할 수 있습니다. 또 변할 때 이 G의 감마에 어떤 압력에서 어떤 압력을 뺀다. 큰 압력에 작은 압력. 이제 이거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즉 이런 것도 가능하죠. 전압에서 정압을 뺀다. 그렇죠? 전압에서 정압을 뺀다. 이것도 압력의 차이. 같은 얘기입니다. 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G는 감마분의 전압 마이너스 정압이 동압입니다. 동압. 동압이다. 동압이다. 뭐 어떤 거든 다 되죠. 동압이다. 자, 여기까지 일단락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일단락을 짓고 나서 사실 약간 변형을 시켜서 또 이걸 식을 이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 어떻게. 자, 변형. 자, 제가 감마분의 P를 말씀드렸어요. H값을. 이 H의 감마분의 P가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감마분의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P2-P1이 되는 거죠. 근데 저 P값은 결국은 P는 뭡니까? P는 감마 H예요. 그렇죠? P는 감마 H예요. 즉 이거를 그대로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감마분의 P는 감마 H 마이너스 감마 H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무 문제 안 되죠. 그 다음 H가 같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감마분의 H를 따로 모아. 따로 모아서 H를 모아서 감마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자, 이 감마가 어떤 물질의 감마일 거냐는 지금 뭐 중요한 것은 아니죠. 이렇게 바뀔 수 있다. 변형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감마분의 감마 마이너스 감마 H로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식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유속은 루트 EGH에 그죠? 감마분의 감마 마이너스 감마가 된다 이 말이죠. 여기에 왜 H가 들어갔느냐? 당연하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죠? 자, 이제 이 식을 쓸 때 항상 원칙적인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딱 고민하시면 돼. 여기는 물이다. 여기는 수은이다. 여기는 물이다. 이 식이 교재에서 이렇게도 변형이 됩니다. 자, 루트 EGH 쪼개는 거죠. 감마 H2분의 감마 HG 마이너스 감마 H2분의 감마 H2. 이거 뭐 보니까 결국은 얘가 어떻게 바뀝니까? EGH의 감마 H2O 감마 HG 마이너스 1 같으니까. 그죠? 이렇게까지 변형이 되더라. 자, 근데 물이 밑으로 들어가고 수은이 이쪽 들어가고 이게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써보면 알아요. 써보죠. 물의 비중량 얼마? 단위 안 적겠습니다. 수은을 주로 우리가 수은이니까 수은의 비중량 얼마? 13,600. 물의 비중량 1000. 자, 플러스 값인가요? 양의 값인가요? 음의 값인가요? 그렇죠. 양의 값이 나오죠. 이러면 된 거죠. 만약에 수은이 밑으로 들어가든지 그러면 양의 값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예.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플러스 값이 나와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물이 밑으로 들어가고 수은에서 물을 빼줘야 된다. 그래서 더 1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1보다 작은 값이 나오는 거를 우리는 요구하지 않죠. 대부분이. 그래서 1보다 큰 값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물이 밑으로 들어가고 수은에서 물을 빼는 형태가 된다. 그러면 헷갈리지 않겠죠? 자, 이거를 한 번 더 변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어떻게 변형을 시키느냐? 지금 감마라는 이 상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유속은 루트 EGH에 로지 마이너스 로지. 감마는 로지니까. 그쵸? 감마는 로지니까 당연히 로지분의 로지 마이너스 로지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실질적으로 정리해보면은 로 마이너스 로에 G가 합쳐지잖아요. 그럼 G가 하나가 되니까 당연히 소거가 가능하겠다. 소거가. 그죠? 그래서 나오는 또 공식이 EGH에 로 분의 로 마이너스 로가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H2O, HG, H2O. 자, 이렇게까지 정리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앞으로 그러니까 다른 교재에서 산재되어 있는 모든 나올 유속을 다 정리한 겁니다. 이걸 제외한 유속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모든 문제 다 푸실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어떤 걸 적용시킬 거냐만 고민하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일반적으로 물입니다. 물이면 어떤 거? 당연히 이거. 그쵸? 물. 근데 압력이에요. 수두가 아닌 압력의 단위로 주어졌다면 당연히 이거. 그쵸? 수두냐, 압력이냐의 차이. 자, 이제 물이 아니에요. 물이 아니면 이 부분. 그쵸? 모든 유체가 가능하지. 그쵸? 물이 아닌 경우. 물론 물도 해도 돼요. 근데 물은 결과가 똑같죠. 여기다 1000 넣고, 그죠? 해보면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아닌 경우에 이걸로 또 다른 값을 구할 수도 있다. 전개하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얼마든지 전개해보실 수 있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바뀌는 게 이거죠, 사실은. 이게 뭡니까? 유체가 뭔가 다른 수은을 가지고 뭔가 유속을 측정하고 있을 때, 그쵸? 뭔가 다른 유체를 가지고 측정하고 있을 때는 이걸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앞에서 봤던 거는 다른 유체인 거고, 얘는 수은을 이용해서 유체를 측정할 때는 유속은 이걸로 됩니다. 그럼 나머지 다 정리해보시면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래서 H가 어떤 건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거 구분 이걸로 하실 수 있을 거고, 어떠한 상황에서 유속을 적용시켜야 되는지도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